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육쪽을 봅니다. 이번 회차에서, 이번 수능에서 독서, 비문학 지문이 원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문학의 경우, 사실 올해 경향을 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올해 수능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부터 바뀐 건 아니고, 나름대로 평가원에서 준비를 합니다, 미리. 그래서 평가원에 보면 예시문항이 있어. 바뀌는 유형에 대해서. 이 예시문항을 보면 그 독서, 비문학은 쉬워졌는데, 전부 다 쉬워졌다는 얘기고 막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야. 쉬워졌는데 상대적으로 문학이랑 선택 과목이 어려워졌거든. 그런 경향이 6월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는 예전처럼 문학을 쉽게 냈더라고. 예전처럼.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풀만해요. 다만 가장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18번에서 23번.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텐데, 수업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2학년 때까지는 문법이랑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마 고전시가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건 아직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제 어떤 거를 좀 볼 거냐면 이렇게 보죠. 먼저 현대소설 24번에서 27번. (24번에서 27번) 보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를 보는 걸로 할게요. 조금 쉬운 것부터. 지금 24번에서 27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가 마지막 지문인데 32번에서 34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개 7개 해서 8분 50초 10 여유있게 13분 드릴게요. 지금 두 지문입니다. 현대소설 하나랑 고전시가 이렇게 두 지문을 13분 지금 55분이라고 할게요. 55분이라고 치고, 아직 54분이야. 55분이라 치고 13분에서 6시 8분까지 13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10분 경과. 십삼 분 경과. 2분 더 볼게요. 쌤, 이거 24, 27이랑 32, 34 그러는 거 맞죠? 네. 일 분. 십 초.
오케이. 그래서 지금 15분간 봤어요. 일단 24번에서 27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소설이야. 소설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소설에서 무엇을 파악할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유림아, 소설에서는 뭘 파악하는 것이 목표야? 우리가 1학년 때 열심히 배웠던 거야. 서사라는 말과 관련해서. 서사라는 단어. 우리가 올해 서점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이런 말들을 배웠잖아. 그럴 때 서사갈래야. 소설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뭘 파악해야 하는 것인지. 갈등, 사건이죠. 갈등으로 인해 드러난 사건을 파악하는 거야. 이거는 소설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대, 지금 이제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낼 때 현대소설에서 주로 내는 내용하고 혹은 현대소설에서 구성하는 방식하고 고전소설에서 구성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 지금 우리가 현대소설을 먼저 봤잖아. 우리 고전, 이따가 이제 고전시가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우리 고전시가 5주제 생각나? 고전시가 5주제. 이렇게 사실은 시에서의 주제의식을 5가지 범주로 정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현대시의 주제를 내가 정한 건 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 현대 작품은 주제 양상이 되게 다양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문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반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야. 그럴 때 현대소설은 캐릭터에 주목하거든. 지금 여기서 당연히 사건도 중요하지만 현대소설을 읽을 때는 캐릭터야, 캐릭터. 지금 그거의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난 게 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27번 문제를 볼게요. 27번의 보기를 보면 27번의 보기를 보면 버퍼링이야. 27번의 보기를 보면 소시민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지금 그게 어떻게 잘 나타나냐면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와, 지금 수능에서 보여주는 패턴이야. 수능에서 현대소설하면 중략 앞은 캐릭터에 대한 소개야. 지금 중략 앞에서 지금 김달채라는 인물이 뭐 했는지를 보여주지. 지금 얘가 슬쩍슬쩍 보여주는 게 뭐야? 우산이야. 그런데 그 우산의 생김새가 뭐랑 비슷하대? 무전기랑 비슷하대. 그 얘기는 지금도 무전기 들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잖아. 그렇지.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전기 들고 다니지. 그러니까 무슨 보이지 않는 직업. 사람들이 그걸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전기를 아는 사람은 별거 없고 무전기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27번에 대한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이 보기 앞에서는 김달채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준 거야. 캐릭터. 그리고 나름대로 얘 주도면밀한 인물 아니야? 지금 사람들의 각계각층의 반응들을 다 확인하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속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는지를 나름대로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지는 건 중략 다음이죠. 시위 현장에서 어린 학생이 끌려가. 이 소시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1학년 때, 2학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데 이 소시민은 뭐냐면 불의를 알아.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정의롭지 못한지 알아. 그런데 거기에 발벗고 직접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해. 왜?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불의는 알지만 불이익 때문에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게 바로 소시민의 모습이거든. 그런데 중략 앞에서 얘는 이 우산 때문에 자신감이 뿜뿜된 거야.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마디 던진 거지. 야, 너무 어린 학생 아니냐?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 끌고 가는 경찰이 이 새끼 뭐야 하고서 온 건데 봐봐.
얘가 기대했던 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무전기의 형식을 보여준 거야, 형태를.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봐야 되는데 걔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바지.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주눅들게 되는 거죠. 자, 현대소설. 현대소설은 사건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라고?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여태까지 수능에서 그런 형식으로 많이 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럴 때 기본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25번 문제입니다. 25번은 기본적인 읽기야, 소설에 대한. 이거랑 똑같은 게 고전소설에서 몇 번이냐면 28번이에요. 지금 25번과 28번을 틀렸다고 하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답을 확인해 봅니다. 24번에 4, 25번에 3, 26번에 5, 그리고 27번에 5. 되죠? 이거는 이따가 좀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문학은 한 번에 몰아서 좀 질의응답을 받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를 보는데, 이 고전시가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번 그 수능에서 지금 거기 가와 나를 읽는데, 여러분들 가와 나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 없어? 읽는데 어려움이 없지? 야, 우리가 이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봤던 고전 시가들을 생각을 해봐. 원문에 가까운 형태로 출제가 됐잖아. 그런데 지금 수험생들, 대입과 관련된 수험생들이 보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지금 이 원문의 형태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최대한 현대어로 많이 풀어준 형태인 거잖아. 쉬워졌단 얘기죠. 보통 이렇게 내줄 때가 언제냐면 6월이야.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부터 좀 원문에 가깝게, 그리고 수능 때도 원문에 가깝게 내는데, 이제 쉽게 내니까 이렇게 이제 현대어 풀이를 많이 해준 거죠. 지금 가 지문은 사실, 그러니까 이 가작품은 되게 여러 번 출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탄군가라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2학년 친구들, 사실 이 시간에 이제 2학년 친구들도 좀 와서 이게 1, 2학년 좀 통합 수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2학년들이 다 빠져 1학년 중심의 수업이 됐는데, 2학년이 이제 영상을 이제 보고 있겠죠. 아마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이 가작품하고 나작품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작품이야, 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1학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것. 그런데도 굳이 제가 이 지문을 먼저 풀리게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소설은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어. 그래서 서사야. 시는 서정갈래래. 그럼 시를 본다면 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화자의 정서야. 그런데 이 정서라는 놈은 아무 상황이 없을 때는 일어나지가 않아. 이거는 상황이 주어져야 정서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시를 감상한다, 시를 파악한다는 거는 먼저 뭐부터?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지금 그거를 파악해 볼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럴 때 앞부분, A구간 앞입니다. A구간 앞을 보면, 그래, 중략 앞에. 화자가 처한 상황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거 부정이야. 거기 첫 번째 줄에 춘. 더군다나 고전시가의 경우는 이렇게 한자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자주 나오는 한자는 어떡하라 그랬어? 외우라고 얘기를 했어. 춘자가 나왔으니까 얘는 봄에 대한 거지. 그런데 세 번째 줄입니다. 지금 이제 봄이니까 씨를 심으려고 해.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기억이야. 반 넘게 쥐먹었고, 그 다음에 서너 대가 부쳤거늘. 그러면
지금 씨를 심기가 어떻게 돼? 부족한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화자에게 부정적 상황. 중략 앞부분을 통해서 봄인데 화자에게 부정적이구나. 지금 이거를 파악했는지야. 그래서 중략 바로 윗줄입니다. 19. 이리하여 어이 살리. 먹고 살기가 지금 막막하구나. 그리고 중략 다음입니다.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 니은이야. 솥이 어떻대? 붉은 빛이 다 되었대. 뭐 했다는 거야? 녹슬었다는 얘기지. 그만큼 솥을 그렇지, 안 쓴 거야. 그럼 솥에서 뭐 하는데? 밥 해 먹어야죠.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못 해 먹고 있는 화자가 처한 상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디귿 다음입니다. 궁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궁자가 가난할 궁자야. 그리고 귀자는 귀신할 때 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을 귀신으로 바꿔서 뭐 하려고 해? 어디냐면 이제 이런 건 봐. 고전 시간은 필수어휘는 외워야 돼. 이거 엄청 많이 했다. 디귿 다음 줄 끝에 여의다. 우리 고전 시가에서 여의다 무슨 뜻이었어? 민수, 여의다 무슨 뜻이야? 고전 시가에서 여의다. 우성, 여의다. 우리 송민곡 할 때도 하지 않았어? 잃어버리다 같은 소리 아니냐? 뭐라고? 외워야 되는 거야. 여의다는 헤어지다의 뜻이에요. 네, 전화 받고 오세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맞지? 스트리밍. 그러면은 수업 중이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전에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스트리밍 한번 해봤거든, 수업을. 그래서 애들한테 좋아요 누르라고 막 강요하고. 별거 아니더라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떨렸는데, 사실 지금 너희들이나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내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 내가 뭘 하든 간에.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방송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떨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했어. 못하겠다. 너무너무 심장이 막 떨려서. 근데 이제 애들이 못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두 번째는. 해보니까 막상 별거 아니더라고. 그때 재밌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아프리카에서 한번. 빨리 오래? 네? 빨리 오래? 어머니가 뭘 하셔? 6시 반에 끝나는데. 네. 계속 봅니다. 헤어지다야. 거기 해석해볼게. 이 원수. 그렇지. 지금 가난한 거지. 그러니까 원수라고 생각한 거야. 궁기를 어이하여 어떻게 하면 여의러뇨 헤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 줄이야. 술에 수량을 갖추고 이름을 불러 전송 보내는 거죠.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고 하니 누구한테? 가난한테. 가난 귀신한테.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하여 이르는 말이. 그럼 여기서 누가 불평하는 거겠어? 그렇지.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 너와 함께 하였으니 너에다가 동그라미. 이때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거를 본 이유가 이 A 구간에서 가난 귀신과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다면 잘 읽은 거야.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쌓는 것, 시를 많이 접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가난에 대해서 부정적. 그래서 지금 가난과 헤어지고 싶어해. 그랬더니 가난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봅니다.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줄 없었거늘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가라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르는요.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협박하늘 가난 귀신이 나를. 돌이켜 생각하니 너의 말, 이때 너는 가난 귀신. 너의 말이 다 옳구나.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화자를 버리거늘. 너 혼자, 가난, 너 혼자
믿음이 있어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꾀로 헤어지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늘 삼리긴 인의 궁. 그러니까 운명적인 거지. 하늘이 만든 인의 가난을 설마 안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순이 서로에 무엇하리. 그래서 지금 이 가난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지금 이 정도 수준 여러분들이 감상할 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 올해 내년의 목표입니다.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문학 공부를 해둬야 돼.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있는 이 2학년 친구들은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이 지문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가에서는 봄날 가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 거라면 반면 나의 경우는 농촌 생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거든. 일단 나에서 첫 번째 수입니다. 나에서 첫 번째 수는 리을을 볼게요.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그래, 김을 매는 거. 김 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잡초 제거입니다. 밭이나 논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걸 김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구간입니다. 면화, 우리 지금 손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른벼의 패는 뭐가 곱는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줄. 너희 만들 때 날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운명론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운명론적 수용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부정적인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는 긍정적 태도야. 보통 부정적인 것을 수용하면 다 뭐라고 해? 체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안 좋은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운명론적으로 수용을 하면 긍정적 태도가 됩니다. 생각해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냥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거를 포기하면 계속 고모양 곱골인 거죠. 그런데 내 운명이 이렇게 됐지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수용하긴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운명론적 수용은 긍정적 태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팔수는 아이는 낚시질하고 집사람은 저리 채치고 밥 익을 때 셋을 걸러라. 이거는 추수 후에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술은 생각해봐. 술은 먹고 남는 게 있어야 술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술은 밥할 때보다 더 많은 곡식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흉년이 되면 금주령이 떨어져. 술을 못 만들게 한다고.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근데 술을 만들고 술을 즐긴다는 얘기는 이거는 풍요를 드러낸다고 보면 됩니다. 고전시가에서. 다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2학년 때까지 이렇게 고전시가가 고전문학이 됐든 현대문학이 됐든 배경시식을 갖춰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3학년 때 문학이 쉬워집니다. 문학은 정말 다 맞고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답 불러볼게요. 32번에 4, 33번에 5, 34번에 3.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현대시와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을 보는데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이랑 비슷합니다. 어렵지 않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현대시 복합갈래야 현대시 두 편이랑 그 다음에 다는 수필 지문이 되는데 아마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문학은 보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이야. 그러면 먼저 보기부터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만약에 매번 그런 건 아니야.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나오면 그것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두 지문을 푸는데 (20분) 드릴게요. 15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빡셀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18분 20분 18분 20분 지금 31분입니다. 그래서 18분 하면 49분까지 시작.
10분 경과.
15분 경과. (18분) 경과 2분 더 보겠습니다.
오케이, 20분.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어떤 거를 좀 먼저 보냐면 고전소설부터 좀 먼저 보는데,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볼 때 이 표현 때문에 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작품 감상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던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묻냐면, 고전소설에서 사실 거기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어휘들하고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고전소설에 대한 오해? 너무 거기에 어려운 말들이 쓰였기 때문에 다 내용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걸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 때문에 좀 인물이 처한 상황이, 사건이 파악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요 단어는 꼭 알아야 돼. 지금 10쪽을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 가운데 부분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가운데 부분에 보면 거기 간하여 나오죠? 간하여 찾았어? 요거는 간언의 뜻이야, 간언. 간하다는 거는 간언인데, 이 간언이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충언이야. 목숨을 걸고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간언입니다. 그거의 반대말이 참언이야. 이간질하는 말이 참언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간하다 말고 조금 어려워서 감상이 좀 잘 안 됐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하교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어디요? 어디요? 뭐라고 했지? 근무로 가두라 위에 있는 거야. 몰라도 됩니다.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모르더라도 거기 인물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어. 하교는 명령하는 거예요. 하달. 가르침을 내리는 거지. 그러면 정배. 그래 봐봐. 정배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치자. 지금 중략 부분 줄거리 위야. 중략 부분 줄거리 위를 보면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굳이, 이때 말하는 상은 이제 임금이 되겠죠. 왕비는 내치고 태보는 진도로 뭐 한 거겠어? 그렇지. 지금 상황이 그러자. 감옥에다가 가두고, 근데 그 간언을 듣지도 않고 어디다가 보냈어. 그럼 정배는 유배 가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거야. 모든 단어는 다 알 수 없어.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면 되지. 또 없으면, 지금 요 중략 앞에서의 상황은 태보라는 인물이 또 캐릭터가 나오네. 어떤 캐릭터냐면 간언하는 캐릭터야. 그리고 그 간언의 내용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끝이네요.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태보라는 인물하고 대립적인 인물이 바로 임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임금의 못난 점이 부각이 되는 거고. 이 소설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고전소설에서 우리 꿈 얘기 여러 번 하지 않았어? 고전소설에서 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겠다. 지금 중략 부분 줄거리를 봅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끝에 보면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됐잖아. 꿈에서 뭘 알게 되는 거야?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됐어?
남편이 떠나는 거잖아. 남편이 부인을 뿌리치고 떠나는 꿈을 꿨단 말이야.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을 보니 어떻게 됐어? 죽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문이라는 말. 지금 11쪽입니다. 11쪽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문. 조문이. 지금 상갓집에 가는 게 조문이죠. 그래서 지금 꿈을 통해서 남편이 지금 영원히 이별하게 된 거, 남편과의 이별을 지금 이제 본 거고, 그거를 이제 현실에서 확인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임금에게 간언했던 태보는 죽고, 그와 대조적으로 임금은 욕먹는 상황인 거고. 됐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28번에 2, 29번에 1, 다시 28번에 2, 29번에 1, 30번에 3, 31번에 5. 그 다음 현대시를 볼게요. 현대시는 보기를 통해서 지금 가작품에 대한 설명은 좀 해줬어. 바로 뭐냐? 묵화. 실제로 묵화를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1년을 볼게요. 가에서 1년입니다. 세 번째 줄이야. 황혼이 묻혀오면, 그러니까 해 진력해 초가집마다 호롱불이 켜지면서 지금 고향 생각이 나는 걸 묵화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봄에 어떻고, 그 다음에 가을에 어떻고, 겨울에 어떻고. 봄은 나와. 보리밥, 거기 이연입니다. 보리밥, 종달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봄의 계절적 이미지를. 그 다음에 가을은 어디 나오냐면 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연이네요. 4연 마지막 줄. 서리빨. 그런데 지금 봄, 가을에 이 고향의 부정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3년이야. 지금 나물 캐러 갔는데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 고향의 젊은이들은 돈 벌러 나가는 거지. 돈 벌러 갔는데 돌아와, 안 돌아와? 그렇지. 가을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농촌에는, 이 고향에는 누구만 남게 돼? 젊은이 없으니까 어린애랑 노인. 어린애는 북극을 꿈꾸고, 그 다음에 늙은이는 추위와 싸우고. 됐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겠어? 서리를 통해서 가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그 계절의 흐름을 통해 지금 궁핍한 상황을 제시한 거였구나. 즉 고향의 궁핍한 모습을 떠올렸던 거구나 라고 처리를 해줘야 지금 보기를 제대로 읽어낸 것. 나작품은 어렵지 않죠? 지금 거기서 대비 대조가 되는 건 산과 인간의 모습이지. 산은 변함이 없고 인간은 자꾸 변하고.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은? 그렇지. 끝. 근데 이거 네. 영화에서 동리에 밀고 자인 강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 맨 마지막. 어디에서? 밀고자는 지금 이런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강물조차 얼어붙는데. 그러니까 밀고자는 우리 편인 건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얼어붙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걸 드러내주는 거죠. 밀고자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고향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 그런 모습인 거지. 그 다음에 다작품입니다. 요거는
중략 앞이 중요해. 지금 중략 앞에서 뭘 봐? 꽃이 예쁘게 핀 걸 봐. 맞죠? 아? 수필은 글쓴이가 경험한 거, 그거를 통해서 느낀 것, 생각한 거야. 꽃이 핀 걸 보는데 또 그 다음에 뭘 봐? 이 꽃들이 베어지는 걸 보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중략 다음입니다.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처남이 이와 같아. 이렇게 베이는 것. 어떤 것은 잘 사는 집에서 장막안에서 보게 되고, 어떤 거는 이렇게 가을소리처럼 다 없어지게 돼. 지금 꽃이 베이는 모습을 통해서 아 그래, 인간에게 어떻게 거리감이 돼 있고 가깝게 있는지, 운이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구나는 것을 느낀 거죠. 하늘이 낼 때는 똑같이 낸 거야. 하늘이 낼 때는 그렇게 차등을 두지 않았는데 인간 때문에 이렇게 차등 대우를 받게 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거죠. 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이야.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원망하겠는가. 됐죠? 그래서 그 꽃이 베이는 모습을 통해서 느낀 감상을 드러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22번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물론 20번하고 21번 이게 보기 없이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서의 문학 전반적으로는 시를 어떻게 하면 시를 잘 감상하는지, 소설을 잘 감상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은 이번 방학 때 다시 한번 기초, 문장을 어떻게 읽고 나아가서는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되고 소설에서는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 불러볼게요. 18번에 3, 19번에 3, 20번에 2, 21번에 4, 22번에 1, 23번에 4. 요거는 EBS에서 제작한 정답과 해설입니다. 그래서 한번 틀린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의 경우는 한번 읽어서 답 내지 마시고 여러 번 보세요. 특히 세 번째 지문 옆에 지내주고, 그 경제 지문 있어. 경제 지문, 그거는 이해가 되면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 지문이 이해가 되면 문제를 푸세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독해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번 겨울방학 잘 보내서 내년에는 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우리 리딩앤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다음 주에 수업을 합니다. 제가 오연락 카드 드렸죠? 네, 과제는 6강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지훈은 내가 인쇄해 줄게.